예, 안녕하세요. 윤일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근로생활자입니다. 근로생활자.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취지죠. 그래서 근로생활자이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에서 기자를 했고요. 기차와 자전거를 좋아하고 제 인생에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라는 이름을 졌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광주에 타랑깨라든가 많이 생겼고요. 통일이 되면 평양에 타시라우를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에 근로상활자 책을 쓰고 있고 기차 타고 자전거 타는 걸 세계의 행복으로 여기는 윤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독사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고독사 사회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죽는 것이 무엇인가, 혼자 살다가 죽는 사람들, 발견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고독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불행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던져볼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에 대한 질문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당신의 죽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죽음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에서 생활을 하다가, 혼자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제도상으로는, 법 규정이나 행정 규정상으로는 대략 72시간 후에 발견되는 것,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 통계로 잡고 있는데, 그 숫자가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1인 가구에서 이제 과거의 다인 가구, 여러 가족 구성원이 살던 사회에서 1인 가구로 변하고 있는데, 1970년대의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였는데 지금 40%가 넘거든요. 그런 사회 변화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인 가구 사회는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일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일본하고 아시아권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사실은 풍요가 갖다 준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인 가구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다, 그것만으로 저 사람은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1인 가구에 살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구성원들보다 사망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과학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를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인 가구 구성원들이 그 경제적으로 조금 빈곤한 경우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외로움이라든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죽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하고, 생활 습관을 자기 혼자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인 가구의 경우는 가족이라든가 다른 구성원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영국하고 한국 공동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팩트고요. 한국의 고독사가 얼마나 되느냐, 1년에 4,000명 정도가 고독사를 합니다. 지금 정부 통계, 지자체 통계가 조금 기준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72시간 후에 발견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대략 기준을 통일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잡은 공식적인 통계가 2024년 기준 3,924명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하루에 10명 이상이 고독사 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전에는 집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최근에는 여관, 모텔, 고시원 같이 정주하지 않는 주거 조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고독세 실태를 성별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자 중에 82%가 남성이고 여성은 15% 정도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연령대별로는 60대, 50대, 60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70대, 80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높긴 한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고독사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고독사가 발생하는 장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자기 집에서, 아파트가 아닌 자기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달동네 같은 데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여관 모텔 같은, 원룸 오피스텔 같은 데서 최근에 발생하는 추세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독사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집주인, 집주인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관리한 사람들이 43%에 이르고, 가족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2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고독사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하티언스 행사에서 그동안 많은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만 문학에 대해서 다룬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의 일종의 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책을 냈는데 최근에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죽음에 관한 것을 쓰고 있고, 10년의 죽기로 결심한 아빠에게라는 책은 자살을 소재로 해서 썼는데 해외에서도 많이 팔려서 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죽음을 대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첫 번째 작품이었고요. 요게 이제 뭐 대만판, 중국어판 표지 같은 이야기인데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간병살인을 소재로 한 책을 제가 냈었는데, 요거는 치매 문제, 간병을 하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빠른 그 치매에 걸린 아내를 혼신적으로 간호를 하다가, 간병을 하다가 아내가 내가 정신을 잃게 되고 누구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 나를 꼭 죽여달라는 애원을 듣고서 남편이 부인의 애원에 따라서 부인을 죽이게 되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여러 사례를 제가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일종의 팩션에 속하는 책인데, 이 책의 경우는 그 무대에서 올라와서 오페라로 공연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울림을 줬었던 작품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제인데, 이 책이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제 그저께자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자한테 증정하는 책 5권을 출판사로부터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혼자 죽는 사람들이 아까 1년에 4,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어쨌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전 가구의 40% 이르는 우리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구성원인 홀몸 인생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을까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꾸미고 노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얘기들로 엮여진 건데,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특파원을 근무를 2번 했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실제로 취재한 그 고독사 사례가 책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제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했고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이 남긴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을 봤는데, 누구나 행복한 죽음을 원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인생을 막 버리고 함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런 특히 그 죽는 순간에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계획을 짜서 실행해 나가는 얘기를 쓴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죽음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 이런 거. 그러니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에 죽는 거를 행복한 죽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노쇠에 의한 죽음, 늙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어느 날 주무시다가 스르르 잠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죽음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또 죽는 사람, 오로지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기치 못한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이거는 따지고 보면 내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급발진한 차량이 와서 나를 치워 죽어도 사실은 예기치 못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죽음의 경우는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은 죽음의 순간의 고통을 모르고 죽어서 혹시라도 행복할 수 있지만 가족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죽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됐어요? 그렇구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 그 중에 이제 안락사를 여러분들이 꿈꾸게 되는데, 안락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우리 전체 회원 단톡에다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못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실제로 저렇게 안락사를 하는 기계를 발명한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 발명한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건데, 산소를 질소로 바꿔서 스르르 죽게 만드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생전 장례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행복사 중에 하나가 복기를 끊어서 죽는 경우. 이거는 단식존엄사라는 용어로 책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죽음은 이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독사는 과연 불행한 죽음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선택해서 사는 삶이 행복했다면 혼자 살다가 죽는 죽음도 그거를 불행한 죽음도 보는 우리들의 사회적인 인식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요것도 드리고, 향후 제가 그 죽음을 소재로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살에 관해서 썼고, 관병살인에 대해서 썼고, 고독사에 대해서 썼고, 웰다잉, 행복한 죽음에 대한 책을 씀으로써 죽음 연작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까 이 발표를 하기 한 10분 전쯤에 출판사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기 그 유럽의 끝에 있는 스페인의 출판사에서 제 책을 번역 출판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까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오늘 아트와 사이언스의 융합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과학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예술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보다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그대로 입수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사람 마지막 안락사를 할 때 본인이 독약을 집어넣거든요. 독일이 그 스위치를 본인이 가동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음악을 평상시 자기가 듣던 음악을 들으면서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냥 혼자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 홍보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 그 답이
몇 프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한 동네에서 발생한 연쇄 고독사의 비밀, 수사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비밀이 밝혀지는데 다들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계획을 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제가 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빨리 떠나주시기를 바라시겠지만 혹시라도 질문 계시면 한 분만이라도 받겠습니다. 다음에 워낙 품격 높은 좋은 공연도 있고 발표가 있어서 사실은 제 강연을, 제 발표를 가능한 짧게 했어야 되는데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의 경고를 받고서 물러나게 된 윤희일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